네, 안녕하십니까. 전천후 사나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사무실 들어가는 방법, 정말 저만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괜찮은 사무실에 들어가야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괜찮은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작정 저희가 구인 광고 같은 것만 봐서는 조금은 좀 위험하다, 조금은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법. 사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요거를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한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체크하면 어느 정도의 높은 타율로 괜찮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량이 많은 곳. 일단은 열심히 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부동산, 아니면 죽어있는 부동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활동량이 많다는 것은 계약이 일단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일단은 모르지만 일단 양이 많아야지 계약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 활동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약과 크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량이 많은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바로 저희가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량이 많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가령 제가 어떤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어. 우리 집 근처고 아니면 좀 가까운 곳에 저 사무실이라면 괜찮다 싶은데 막연하게 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을 진짜 못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집어놨다면 그 사무실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거꾸로 우리가 역산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동량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이 부동산 있죠. 만약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해당 부동산들을 몇 개 찝어놔요. 이렇게 찝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데려 찾아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어떠한 부동산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보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 이 중개사라는 체크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중개사의 사무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만약 이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해당 부동산이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가령 이 부동산이 찍었을 때 여기에 몇 개의 매물을 광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광고를 잘해야지 활동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광고를 결국에는 다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모두가 오픈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크게 그 차별성을 갖게 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광고를 잘하지 않고서는 계약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여기에 매물들을 많이 갖고 취급하고 있는지, 이 해당 지역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부동산에 관심 있게 보더라도 이 부동산 다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일단은 겉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활동량이 많다라고 일단은 판단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5명에서 한 8명 사이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곳이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가령 엄청나게 큰 중개법인 같은 데 있죠. 물론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정말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 이 안에서의 파벌 싸움도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끼리끼리 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헌담하고 싸우고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직원이 100명 있다 하더라도 다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떤 걸 배우기가 더 어렵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어떤 배움에 있어서 바로 옆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흡수해야 되는데 건너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예를 들어 대표를 만나려고 할 때 다이렉트로 뭔가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대표한테 막 자잘한 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좀 번지를 한데 오히려 일을 배움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거는 5에서 한 8명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면 배울 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단합이 좀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 설령 한두 명이 좀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소장이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적당해요, 사실. 그리고 가장 시너지가 좋은 숫자가 저는 한 이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숫자가. 그러니까 대략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숫자가 있으면 소장도 물론 잘 알려주겠지만 이 직원들한테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잘 사교되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직원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차후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게 되면 또 그중에서 또 공동도 하게 되고 계속 선순환을 그려갈 수 있다는 거죠. 소장 혼자 있거나 뭐 직원이 뭐 한 명, 두 명, 뭐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광고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개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뭐 혼자 두 명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옆에서 바로 배우면 좋죠. 네, 이런 사람들 옆에서 바로 배우고 계약서도 잘 쓰면 아주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한두 명이 아무리 광고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이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정도의 인원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내가 직접 취업하려고 하면 직접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명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중개업 조회라는 곳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국가공간정보 포털이 뜹니다. 여기서 바로 중개업자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설령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을 검색을 했을 때 리스트가 짝짝짝딱 다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업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부동산을 뭐 서울에 있는 강남 부동산을 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요 위에 대표가 있어요. 대표 사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표 사진이 있고 언제 오픈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2019년 3월 3일. 물론 이제 그 전에 직원 생활을 오래 해서 경력이 훨씬 더 넓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자격증 없이 했다가 차후에 뭐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한 날짜들도 하나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요 아래 보면 직원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누구다 이런 식으로 다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이런 중개업 조회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 잘하는 곳. 뭐 직원이 많든 적든 솔직히 광고 잘하는 곳이 최고예요. 근데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업 쪽에 있죠. 광고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조금만 잘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런 광고 기법들을 잘만 배워두면 창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 잘하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주로 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근데 앞에서 저희가 체크를 했죠. 네이버 부동산은 일단은. 근데 네이버 부동산이 경쟁이 너무 심하고 물건을 맘만 먹으면 100개, 200개, 300개도 올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 특히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대부분 전부 다 합니다. 이런 블로그를 해당 부동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광고가 무조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광고를 못해. 근데 5명, 8명 막 엄청나게 분주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치면 강남에 취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남 상가 임대라고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첫 페이지 안에 여러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가령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동산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SNS, 블로그 쪽에서도 광고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또 유튜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 유튜브도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SNS,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을 일단 확인하고 두 번째는 SNS를 확인하는데 광고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강남 상가인데 예를 들어 내가 주택하고 싶다. 강남 주택 매매, 강남 주택 임대 뭐 이런 식으로 쳐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 안에 하나의 부동산이 한 두세 개를 먹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광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물을 올리느냐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일단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은 사무실 들어가는 방법 중에 활동량이 많은 곳. 네이버 부동산 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5에서 8명 정도 일하고 있는 곳이 좋다.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중개업 조회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시라. 세 번째, 광고 잘하는 곳이 장땡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해당 키워드를 쳐본다. 그러면은 대충 짬밥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